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입니다. 에이즈부터 매독, 인질까지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성병들 오늘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. 어려운 의학 용어들도 귀여운 그림과 찰떡 같은 암기 팁으로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. 국가고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. 자, 본 수업 들어가 볼까요? 안녕하세요, 학생분들, 또 현직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성매개 감염병, 그 핵심만 콕콕 집어서요, 머릿속에 그냥 확 박히게 해드릴게요.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임상에서 잠깐 개념을 다시 잡고 싶을 때 오늘 이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각각의 병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요. 모든 성매개 감염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부터 확실하게 다지고 넘어갈게요. 이게 있어야 전체 그림이 보이거든요. 일종의 뼈대라고 할 수 있죠. 자, 우선 정의부터 볼게요. 성매개 감염병 STI 하면 흔히들 성접촉으로만 옮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험에서는 그렇게만 알면 절대 안 됩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혈액이나 다른 체액으로도 충분히 전파될 수 있다는 거,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해요. 그럼 핵심적인 간호 원칙은 뭘까요? 당연히 조기 발견과 치료, 콘돔 사용 교육, 임산부의 산정 검사, 다 중요하죠. 근데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임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, 별표 5개짜리는 바로 이겁니다. 반드시 성파트너와 함께 치료한다. 왜냐하면 이것만이 재감염이라는 끔찍한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질병들 이야기로 들어봐 볼게요.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거나 심지어 뱃속의 태아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질병, 바로 에이즈와 매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에이즈,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. 원인균은 HIV,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죠.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,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군배, 즉 면역력 자체를 파괴해버린다는 데 있어요. 그래서 에이즈에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주요 증상들입니다. 면역력이 바닥나니까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약한 균들에게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. 이걸 기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리니페람과 피부암의 일종인 카포시 6종입니다. 이 두 이름은 그냥 세트로 외워두세요. 다행히 지금은 완치는 안 되더라도 꾸준한 약물 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이 됐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. 자, 다음은 매독입니다. 원인균 이름이 트리포네마 팔리튬. 이름부터 좀 어렵죠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제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암기 팁 바로 드릴게요. 바로 쪽팔리티움입니다. 발음이 좀 그렇죠? 근데 한 번 들으면 절대 못 잊을 거예요. 시험장에서 매독 원인균 뭐였지? 하고 머리 쥐어뜯을 때 이 단어가 번개처럼 떠올라서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겁니다. 매독은 치료를 안 하면 단계별로 진행되는데요. 이게 또 아주 특징적이에요. 1기에는 통증이 없는 궤양이 생겼다가 슬쩍 사라져요. 이게 함정이죠. 그러다 2기에는 온몸에 발진이 나타나고 마지막 3기에는 고모종이라고 해서 조직이 괴사하기까지 하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. 이 숫자 4개월, 이건 정말 중요해서 꼭 외우셔야 합니다.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매독균은 태반을 그냥 통과해서 태아를 직접 공격할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임신 4개월, 이 골든타임 안에만 산모가 치료를 받으면 태아에게 끔찍한 후유증을 남기는 선천매독을 거의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죠.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태어난 아기에게 안장코나 허치슨 치아 같은 평생 가는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. 산전 검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을 거예요. 자, 다음 사례 그룹으로 넘어가 보죠. 여기서는 발생 빈도가 아주 높아서 흔하지만 방치했다가는 불임이나 신생아 감염 같은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질병들을 다뤄볼 거예요. 첫 번째 주자는 임질입니다. 이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이요, 여기 쓰여있는 그대로예요. 성매개 감염병 중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는 점. 그만큼 흔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병입니다. 왜냐고요? 임질을 얕보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합병증 때문입니다.
남녀 모두에게 불임을 유발할 수 있고요. 특히 분만 과정에서 아기 눈에 균이 들어가면 신생아 안염을 일으켜서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엔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적으로 안연고를 넣어주는 게 표준 절차가 된 겁니다. 자, 이 두 가지 질병, 시험 출제자들이 비교 문제 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. 클라미디아는 여성에게 더 흔하고 신생아에게 결막염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요. 반면에 연성아감은 남성에게 더 흔하죠.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, 핵심 포인트는 바로 통증입니다. 아까 1기 매독 궤양은 통증이 없다고 했죠? 연성아감의 궤양은 통증이 있다. 그것도 아주 심하다는 점. 이 차이가 바로 시험에 나오는 핵심입니다. 지금까지 여러 질병들을 쭉 훑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간호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건 단순히 환자 한 명을 지키는 걸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결론이자 성매개 감염병 간호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. 바로 재감염 방지 사이클이죠.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건 사실 절반의 성공일 뿐이에요. 반드시 성파트너를 찾아서 함께 검사하고 함께 치료해야만 이 전파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. 이 사이클을 완성하는 것,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의 최종 결론입니다. 개별 질병의 증상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그것만큼,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재감염 방지의 핵심 열쇠는 무엇일까요? 네, 바로 파트너와 함께라는 이 대원칙입니다.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환자와 우리 사회 모두를 지키는 책임의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